박고수님 그 혹시 공시가게 1억이야 투자 해보셨어요? 투자 너무 많이 했죠. 아 진짜? 네네. 뭐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왜 공시가게 1억이야 투자하셨는지? 근데 정확한 이제 시기는 기억이 뭐 정확치 않은데 2020년도 아마 중반인가 7월 달이었나? 그때 이제 정부에서 다주택자 이제 그만 매수해라. 그때 취득세 중과 관련돼서 아마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한번 바뀌어가지고 원래 1점 몇 프로 이렇게 금액별로 하다가 4.6% 한번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3주택 이상 뭐 12%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정책이 이제 다주택자 중과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뭐 12가지인가 이렇게 뭐 여기 중과하지 않는 그런 주택 종류가 쭉 발표가 됐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하나가 이제 공시가격,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나 뭐 매물이나 이런 주택들은 이건 투기 성매물로 보기 힘들다 해가지고 취득세 중과에서 이제 배제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때부터 제 나름대로 이제 돌파구였죠. 원래 그 전에도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그럼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인가. 2020년도로 다시 우리가 돌아서 생각해보면 막 불장이었거든요. 전국이. 그래서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라도 1억 이하 아파트가 있을까. 그때부터 막 전국에 뒤집고 이렇게 눈을 막 뒤집고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방에 1억 이하 막 5층짜리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서울 수도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방에는 그 전에 이제 가격이 많이 이렇게 물량 때문에 하락했던 이런 지역의 부평 아파트도 공시가격 1억 이하로 떨어졌었던 그때 기억이 있어서 이거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러 군데 지역별로 이제 막 찾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올 초까지도 계속적으로 그런 쪽의 매물을 저는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수익률이 어느 정도였죠? 말씀할 수 있나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만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 물건을 처음에 샀을 때 비해서 매도했을 때 실제적인 투입된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정도의 시세차익이 났느냐 이런 개념으로 되는데 사실은 2년밖에 안 됐고 그때 매수했던 아파트를 대판 적은 아직 없어요. 대신에 그때 최초에 이제 전세를 보통 세팅을 하죠. 전세가 세팅을 돼 있는 물건을 내가 사거나 기존에 이제 전세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점유 계정이라 그래가지고 집주인분이 분양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매도하고 전세 살다가 이제 가시겠다는 분들은 점유 계정으로 그 전에 그대로 집에 사시는 분들. 다행히도 전세 상승분이 각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높아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재계약했을 때 상승분이 좀 높았던 그런 쪽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이하 전세 매매 갭으로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이상 오르는 지역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팔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익률이 100%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 1억 이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 지방에 보통 2억 언저리거든요. 실제 거래가는 1억 8천에서 2억 그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서 1,000만 원, 2천만 원 갭 끼고 올라봤자 한계는 있겠죠. 잘 된 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500% 정도의 수익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번에 또 임대차 3법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제 5% 그거를 쓰시는 것도 다 되면서 아직까지는 큰 수익률은 많이 없는 게 사실이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막 부동산 경기가 막 하락한다고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나 이런 지역 제외하고 일부 지방에는 아직까지도 물량이 부족하다거나 계속적으로 상승의 기미가 있고 지금은 거래가 이렇게 막 좀 막혀있고 대출하는 게 좀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억눌려있는 지역이 아직까지 좀 찾아보면 있거든요. 이럴 때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입주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나 항상 세비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제 뭐 미분양 물량 감소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을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고 모니터링 해놓으셨다가 이 지역에는 여기가 전세가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 자체가 많은 이쪽 지역에서는 저는 투자를 하시는 게 이거 1억인데 뭐 얼마나 오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전세 매매 갭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투자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억 이하를 어떻게 매도할지 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항상 우리가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실 건데 항상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서 최고가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미분양이 이제 계속 늘어나다가 이제 조금 없어지랑 말랑하는 그 시점이라고 항상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지역이에요. 보통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보통 4년이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소 4년은 저는 보유할 계획이고요. 전세가 말씀드린 대로 전세 매매 자체가 물량 때문에 하락을 했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입주 물량이 없는 지역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 4년
그다음에 여기 위치가 저는 항상 두 가지 보는데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그 지방의 구도심이라고 그러죠. 구도심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입주 물량 때문에 뭐 어떤 이런 악재 때문에 가격이 그 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조정된 지역. 구도심이랑 원래 이제 상권이나 인프라나 엄청 좋겠죠. 그래서 근데 물량 때문에 약간 좀 힘든 지역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신축이 막 많이 들어오는 이런 신도시 쪽에 그 바로 옆 꿀대기에 붙어있는 구축이 또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앞으로 향후 그래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에 구도심과 이제 신도시 주변의 구축 중에서 저는 그 전에 물량이 많아서 이렇게 좀 조정됐다 그런 지역을 하다 보니까 뭐 짧게 봤을 때는 4년 정도를 봐야 될 것 같고 길게는 좀 장기로 보유를 해도 저는 왜냐하면 전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효수가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 예측이 100% 맞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매물이 어딘가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매수를 하더라도 그 도시 안에서 구도심이거나 입지가 정말 확실히 있는 곳, 네. 그 수요가 확실히 받쳐주는 네네네. 곳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럼 궁금한 게 투자금은 얼마 정도 주신 거예요?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라고 저는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상 벌어지는 갭에서는 투자금 너무 이런 돈이면 더 좋은 데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축이거든요. 신축이 동시가격 1억 이하는 거의 없을 거고 구축을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저는 전략 자체는 항상 제일 금매로 싸게 사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싸게 산 만큼 저는 올수리를 하는 전략을 항상 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현장을 이제 딱 갔을 때 이제 매물 분석하겠죠. 제 나름대로 지역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지역 중에서 말씀드린 구도심 핵심 지역이나 이렇게 신축들이 많이 이제 지어지는 쪽 근처에 붙어 있는 이제 구축 아파트들 중에서 여기는 전세 수요가 꾸준히 있겠는데 앞으로도 그래서 보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너무 저층이나 이렇게 너무 고층을 제외하고 중층 이상에서 좀 급매로 파시려는 분들 매물 그 다음에 한 번도 수리 안 된 속된 말로 이제 딱 들어갔을 때 빛이 나올 것 같은 보유이 좀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관리가 안 된다거나 곰팡이 이런 냄새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좀 급하게 이건 애물단지인데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물건들 중에서 싸게 잡아가지고 싸게 우리가 산 그 마진만큼 수리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비용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 금액을 조금 이제 상향시키는 시세적으로 나와 있는 물량보다 일반적으로 전세 찾는 분들은 수리 여부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같아도 이제 수리가 된 매물에 돈을 조금 더 주고 들어가는 것이 맞지. 왜냐면 어차피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은 다시 내가 받을 돈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수리된 항상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수리비도 좀 드는 편이잖아요. 네. 수리비가 얼마 정도 쓰셨어요? 23평, 24평 기준으로 샤시는 사실은 거의 손을 안 대고요. 왜냐면 부동산에서도 이제 소장님으로 얘기 들어보면 샤시 해주면 좋은데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 세입자분들이 샤시까지는 그래도 안 보는데 울수리는 이제 다 들어가겠죠. 요거 샤시 제외하고는 제일 이제 봐야 될 때가 싱크대하고 주방 욕실 그 다음에 도배장판 기본으로 들어가고 LED 등 다 바꿔야 되고 이제 정기적으로는 스위치 콘센트 교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이라든지 이제 그 타일 전체 교체를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1,000만 원 내외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 많게는 뭐 3,000만 원까지 생각이 그렇죠. 나더라고요. 그냥 그 안에서 딱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1,000만 원 정도 네네. 보통 그 정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정도 괜찮네 해서 좋은 이렇게 올수리 매물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신에 이제 말씀하신 데는 3,000만 원 정도는 이제 근데 실거주를 했을 때 좀 고급 자재가 들어간다거나 남들이 봤을 때 와 이거는 임대해 놓기에는 이건 오반데 했을 그 정도 가격인 것 같고 그렇다 해서 완전히 날림으로 한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충분하게 전세로 사실 만큼 우리가 깔끔하게 된 상태에서 내기 때문에 다른 매물들보다는 조금 빨리 이제 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싸게 산 만큼 이제 세입자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이제 전세를 보유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올수리가 됐기 때문에 제 매물이 가치가 조금 나머지보다 좀 올라간다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평균 나오는 전세 가격보다 얼마 정도 더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 초를 생각을 해봤더니만 말씀드린 대로 1억 5천 정도의 전세였다면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하게 말씀하신 대로 싸게 1,000만 원 싸게 사서 이제 1,000만 원 수리한 다음에 1,000만 원을 기존에 있는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받는 다음에 크게 내 돈이 많이 들어간 건 또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싸게 내가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이 그 돈이다. 그래서 그걸 싸게 산 만큼 저길 투입하면 내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전략을 잘 쓰면은 투자금을 확실히 줄일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전략을 너무너무 잘 써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그 지역은 이제 향후에 입주가 거의 이제 많이 없어야 되고, 그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주변에 이제 매물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가 좀 귀한 지역에 가셔야 돼요. 전세. 그래서 항상 저는 투자를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항상 전세가 귀한 전세가 소장님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매수를 해서 올수리 해가지고 전세를 내놓으려는데 전세 찾는 분이 혹시나 좀 수요자 계시나요? 후보자 대기자분들 있어요라고 하면 먼저 여쭤보거든요. 그게 있어야지만 소장님들이 확신에 찬 분들이 있어요. 항상 가면 이 정도 수리해주면 이 정도 가격 충분해 기다리는 사람 있어.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이 나고 믿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소장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어렵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 주춤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항상 이제 현장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그 주변에 내가 24평 한다고 24평 그 주변에 있는 매물이 별로 없어야 되겠죠. 인기가 많은 지역,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는 지역에 아마 하시는 것이 저는 리스크가 좀 줄이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1억 이하라 해가지고 뭐 남들은 이제 1억 이하 이제 뭐 유행도 끝났고 이제 뭐 누가 그 구닥다리 하겠냐 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시드 자체가 갭 자체가 적어야 이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투자금이 뭐 5천만 원 갭이다 이러면 저는 조금 비추를 하고 싶고 얼만큼 내가 싸게 잡아가지고 수리해서 전세를 임차인분에게 좋은 조건으로 임대물건 내놓을 수 있는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공시가격 1억이었다가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1억 이상으로 돼버리면 이거 받아들 수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뭐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위치가 중요하다. 이게 갭이 적다거나 공시가격 무작정 1억 이하라 저렴한 아파트들 가서 무작정 사시면 안 되고 항상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 또 많이 그 전에 하락했던 곳, 앞으로도 향후 입지나 이런 것이 뭐 나쁘지 않아가지고 전세 수요가 계속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률 자체가 뭐 투자금 자체가 적다 보니까 큰 욕심 안 부리고 저 지역에 내가 저 정도 아파트가 올수리 된 걸 가지고 있다. 또 전세는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위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좋을 것 같고 그때 정부 정책에 딱 이렇게 발표되고 나서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이 힘들었잖아요. 조금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돌아가 보자면 그 전보다 저는 타 지역을 공부하는 이런 게 엄청나게 조금 커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경상북도나 대구나 이쪽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런 매물을 찾으려고 전국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현장도 정말 많이 갔었고 손손가락을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막 규제를 하다가 어떤 분들이 이제 포기하거나 끝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틈새를 잘 찾으셔가지고 또 다른 본인들만의 수익을 이렇게 또 거두시는 분을 보고 저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너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최근에 보신 영상 보니까 이제 올해는 투자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던데 왜 그러신지 좀 듣고 싶더라고요. 그 1번은 뭐냐면 시드머니가 없습니다. 투자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올 초에 이제 대구에 역전세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매물 이제 전세를 맞추다 보니까 제 기존에 있던 시드머니가 이제 그쪽으로 다 간 상황이고 또 올 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시가격 1억 아파트를 서너 건 이미 투자를 해놓은 상태라서 보통은 한두 건 정도만 하다가 2020년 그때 기준으로 제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또 퇴사하기 또 바로 직후였고 열심히 나름 성과를 내야 된다는 스스로만의 막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말씀드린 시드머니는 그쪽으로 제가 어차피 투자도 좀 했고 대구 같은 경우 물량 이런 바닥위에 한번 이렇게 한번 딱 맞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보수적으로 할 때가 됐다.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매수를 했던 부동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건가? 관리적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서도 언제 또 전략적으로 매도를 할 것인가. 작년 같았으면 이제 벌써 찾아가지고 그날 일자 맞춰가지고 이제 돈 받는 날 기준으로 해서 계약서 다 해갖고 그날 잔금하는 걸로 이미 다 하고 있었을 건데 아니다. 지금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면 또 대구에 보유한 매물이 내년에도 또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게 있어가지고 현금을 좀 보유를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조금 타이밍이 너무 급하게 갈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겸손하게 일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면서 이제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 한다고 이제 결정합니다. 너무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금융 건물을 또 운영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보통 원룸하시는 분들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로 많이 쓰시거든요. 금리가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변동금리 쓰면 문자 이렇게 날라오면 막 헉헉하거든요. 이자 부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고통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 해가지고 건물주 분들 중에서 이거 금리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막 매도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버티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보통 제 주변에 보면 그 전에 비용을 내고 응실 관리를 했다거나 청소를 했다거나 이런 비용들을 이제 줄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저분하다 하셔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일단은 비를 피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내가 일단은 내 몸으로 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서 또 반대적 상황인 분들이 있겠죠. 너무 막 과도한 빚을 내서 또 과도한 그 사람들의 보증금 있잖아요. 그걸 합쳐가지고 건물 같은 거 사실 때 내 투자금 자체가 적게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는 현금이 없다거나 이제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분들 매물 시장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또 이제 또 어떻게 저렴하게 나오는 금매 나오는 건물 없나라고 찾을 수도 있는 분들도 지금 찾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기와 기회는 계속 같이 오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는 기회고 누구에게는 위기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